방송은 DK에 분포되어 있는 붉은 무리들과 노인들을 위한 헌정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크크TV 아무렇게나 쳐죽게는 시사방송 아처씨 아처씨 같이 방에서 아처씨로 바뀌었네요. 아처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크크TV의 독재자 독재자. 크크TV에서 히틀러를 맡고 계신 우리 카우보이님. 뭐, 니 얘기 뭐 맨날 바뀌는 지랄이야. 한 개로 좀 가, 한 개로. 우리 정체성이 없는 거지 뭐. 안녕하십니까. 끝. 예,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강박누님. 강박누님 안녕하십니다. 예,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우리 마음을 네. 치유하러 오셨는데 오늘 앞에서 제가 춥습니다. 가짜뉴스 치유 오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짜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짜뉴스의 최고봉. 최고. 가짜뉴스의 알파와 오메가. 알파 오메가. 네. 최근에 그 이재수, 예. 예, 재수 졸라 있는 사람이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네네. 근데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네. 세월호와 무관하지 않다. 네. 그런 취지로서 이번에 가짜뉴스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살과 세월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수가 누군가요? 네, 누구시죠? 그 주먹에 세 개나 세 개. 그래서 이 국군 기무 사령관이었죠. 언제 때였냐면 박근혜 때. 제가 하는 얘기군요. 예, 박근혜 때였는데 6개월 하다가 바로 교체가 되면서 이제 사실은 1년 아닙니까? 아니 6개월. 해서 이재수 전에 네. 이재수 1년. 이재수 1년. 전임자가 6개월. 6개월 하고 잘리고 이재수가 그러네요. 전임자는 전임자는 6개월. 이명박 이때 임명된. 자, 다시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영재합니다 우리는. 예, 아무렇게나 쳐주는 진짜. 야, 고소 당할 수도 있어. 야, 잘해. 이분 사람 이름 나오는 거 분명히. 우리는 아무렇게나 쳐시 부리는 방송입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박근혜 정권 때 국군 기무사령관이 장경욱이라는 그 중장이 임명되었는데 6개월 만에 경질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바로 들어선 사람이 이재수 기무사령관인데 이분도 임기는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년 만에 그만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이 사람이 1년을 하고 내려오면서 이제 군복을 벗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왜 그렇죠? 그거야 뭐 줄을 잘못 써서 그렇죠. 어떤 줄을 잘못 썼나요? 이제 503이 직원을 하면서 네. 같이 이제 청와대에 데려간 그 국정농단의 주범, 국정농단의 악의 축, 최순실의 그런 줄을 못 타서 낙이 된 문제 아닙니까? 네. 이재수가 지금처럼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 기무사령관이 되는 그 순간이 시작점이었죠. 지금의 이재수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수가 기무사령관이 되는데 아주 그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박지만 않았으면 지금 오늘날 이재수는 멀쩡히 살아서 그러다겠죠. 그 사람 박지만 이재수를 그 자리에 박지만 않았어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이재수가 박지만 않아요. 아주 이 카우님의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말하면 들립니다. 그렇죠. 박힌 그 그렇죠. 네, 우리는 이런 이거 잘못 얘기하면 우리 재난부합니다. 이거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이거? 통신지 알겠습니다. 이재수를 거기에 박지만 않았어도 이재수는 살 수 그러니까 있었다. 그 박힌 이재수가 어쨌든 끝까지 살아남지 못했던 건 그때 이제 청와대에 들어간 박근혜의 권력 라인에 뭔가 조금 변화가 생겼죠, 그죠? 그래서 그 최순실 남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배지. 예. 또 신호 얘기했습니까? 아니. 거기서 나갑니다. 예. 최순실의 남편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됩니까? 네, 정리는 됩니다. 정리는 됩니까? 예. 그러니까 해보십니다. 그런 그 권력적인 그런 세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재수 이분은 그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옷을 벗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제 생각을 딴 얘기입니다. 내가 뭘 알아요? 오늘따라 일본어 편집점을 많이 만들어주시고 제가 뭐 알아요. 물론 뭐 시키는 대로 했다 하지만 1년을 시키고 평등할 정도면
이재수한테도 뭐 일정 부분 어떤 뭐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라는데 그 문제의 중심엔 역시 최순실이 내 사람을 꽂아야 되겠다. 그래서 최순실이가 꽂은 사람이 조현천이죠. 예. 네, 조현천은 이재수의 또 후배가 되고,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현천님 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맞죠? 그렇죠, 그렇죠. 미국 가 있죠? 네네. 미국 가서 뭐 합니까?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압니까? 뭐 이상. 연금이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를 했는데 연금이 나갑니다. 전화게 우리 세금입니다. 옛날에 나라로 돈가스 또 돈가스 나오면 돼 있어. 김형욱이도 뭐 자기가 입을 닫으면서 미국으로 근데 오늘 들어갔죠. 술 마셨습니까? 아니요, 추워서 그렇습니다. 이 환경 전락에 열악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춥다. 조현천도 사실은 이게 아마 국회에서 한번 다룰 것 같아요. 이런 연금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뉴스 한번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16년 12월에 세계일보에서 그죠? 이 최순실 비선을 활용한 군 인사 개입 의혹에 관한 문건이 사실은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조금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그 하나의 이런 것처럼 군안의 조직이 예.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알자회라는 게 있잖아요. 알자회. 알자회입니까? 알자회 알자지라의 모임입니까? 알자지라 뜻입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거는 서로 알고 지내자 이런 겁니까? 이 뜻이 뭡니까? 알자회? 알자지라 같은데. 알자지랍니까? 그거 제가 알자지라? 아니요. 그럼 저는 이재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한테는 묻지 말아주세요. 아니 사회자 이래가지고 몰라가지고 무슨 사회를 봅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군 사조직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의혹들이 막 드러나게 되면서 한참 이야기가 나는데 알자에 들어보셨나요? 네네. 옛날 그 하나야고 못 들어봤습니다. 그죠? 여기 들어봤다고 내 많이 들어봤다고 지금 돼 있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지금 상쪽에 보면 많이 들어봤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작가 지금. 때문에 큰일 났네요. 지금. 딱 걸렸네. 그 알자회도 그 전에 전두환하고 네. 그 육사 11기 12기 이제 뭐 그쪽 출신들 그리고 특히 영남 지방 출신들 경상도죠. 경상도 우리 나라 아니, 지도를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한 기수에 12명씩 정예로 짝짝짝짝 해서 이제 이 조직이 한 120명까지 이렇게 모여졌는데 그 알자회 중심으로 이런 그 군난의 사조직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한 기수에 12명이면 전하면 안 되죠. 예, 뭐 하여튼 뭐 이 나라를 들어보려고 지랄들을 했구나. 내가 뭐 압니까 뭐. 남자 죽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이게 이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된 거는 이 지금 군 뭐 세신 기강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탄핵 정부가 관련되어 있던 것을 적폐천상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거기서 군 이제. 기무사령부에서 세월호가 유가족과 그리고 세월호 모든과 관련된 것을 모든 사사건건 다 이제 뭐든지 다 이제 보고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에 이 이재수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수사를 최근에 한번 딱 발표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런 안타까운 자살을 한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최순실 라인인 조현천이 기무사령관 그 당시에 있을 때 탄핵 정국이 이제 줄차게 사실은 그죠? 그 당시부터 해서 보면 탄핵의 시발점이 됐죠, 그죠? 이건 우리 뭐 보니까 그 사회자는 시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시발점이 시발점이 사과였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질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라고 쫓던 뭐하는 내가 지금 그래서 최순실이 이제 국정농단에 똑같이 노릇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랬던 조현천이 지금 연금을 꼬박꼬박 받아쳐 쓰면서 미국에 숨어 있죠. 이런 거 단죄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재수 수사 이제 나오면서 이분이 자살을 하셨. 내가 그러니까, 유서에도 내가 다 안고 가막 근데 이렇게. 그 자살을 했다 하는 것도 저는 사실상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뭐예요? 이럴 때면 이런 거죠. 그 이재수가 그 검찰 수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심리 상태나 이 신변이 분명히 위협을 느끼는 걸 모든 검사들은 감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증거인멸하든가 뭐 이러한 뭐 기타 범죄 혐의를 은폐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그 사람의 신변 보호하는 데도 굉장히 큰 목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나가면은 자살 당할지도 모른다는 자살 당할지도 모른다는 충분한 그런 그 예비 증상들이 나타났다 그래요. 나타났다 그래요. 빼고요. 나타났다고들 한다고 한답니다.
확정하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검찰 존나 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변을 보호할 목적으로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자살 당한 거죠. 단지 지금 자살한 거에 대해서 지금 자유당이나 뭐 기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억울한 것에 대한 적폐를 청산을 중단해라. 이제 김성태가 자기 원내대표 나가면서 한 말도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네네. 계기가 돼서 이런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재수가 자살을 당하는 즉시 자유당에서는 와타카를 외친 거죠. 바로 이거야. 이게 전국을 뒤집을 수 있는 키포인트를 잡은 거죠.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카오님 말 뉘앙스로 보면 자살 자체도 그러면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 그럼요. 말처럼. 그 뉴스를 한번 보세요. 뉴스 보면은 지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는 잘 안 나옵니다. 난 자살 다 했다. 그러면서 유서에 이게 버젓이 적어놓은 게 모든 걸 내가 안고 가겠다. 근데 너는 일을 안고 간다더라. 근데 이런 이 사람의 자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미 1년 임기 마치고 자청과 동시에 군복을 벗게 되면서 자기 라인, 사실은 자기 지켜줄 라인이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옷을 벗었다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거론되면서 나는 좀 되게 개인적으로 만약에 나였다라면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다면 진짜 겁났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지켜줄 그렇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후에 군인 정도라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가오. 막 이렇게 왜 그런 말을 쓰십니까?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고 나와야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명예나 이런 걸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에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사실은 저는 더 치욕스럽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거 간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의 죽음도 사실은 그쪽에서는 자유당이나 그쪽에서는 너가 이렇게 몰아붙여서 죽였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당신들의 그런 그 논리에서 내지는 라인에서 배척당해서 이 사람 스스로가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수사를 정확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카오님은 자살을 한 게 아니라 자살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문도 있으니 사실은 그러면 이 자체만이라도 오히려 자살했다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수사를 더 그럼요. 정확히 하는 게 맞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유서 내용도 음. 뭐 석임치가 않고 예. 유서 그렇게 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러면 이재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까? 뭐 어떤 의혹이 있길래? 이재수가 임명되고 난 다음에 여러 사건이 많은 중에서 우리나라의 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혼자 슬픔과 아픔이 총집약체에 됐던 세월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사건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만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족들에게 가해졌던 정치적인 어떤 일단 민간인 사찰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때에서 이재수가 말이 잘 안 나는 세월호 가족만 얘기하면 피해를 잡고 마음이 울컥하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월호 가족들을 어떤 정치적인 성향들을 가졌는지 어떤 동향을 했는지 다 사찰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 사람들의 뭐 술을 먹은 자리까지도 다 알고 뭐 사소한 다툼까지도 다 보고 기무사에서도 심지어 경찰청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정보 당국 그리고 뭐 진보 단체 집회한다든가 뭐 이런 걸 제한 군인을 통해서 뭐 전방위로 사찰을 해댔으니 진짜 기무사는 저는 이번에 기무사가 최근에 언젠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번 기무사에 대한 재정비를 했었죠. 근데 저는 기무사도 사실상 군 정부기관으로서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지금 측면에서는 팩트 이면에 있는 거를 좀 살펴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이와 연관해서 이제 이 세월호의 그런 가짜 뉴스를 양산해내는 그런 베이스의 군 기무사의 이런 정보들을 막 흘려서 그런 이제 맞불 태극기 집회 같은 데 가서 막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하다못해 저희들이 이제 세월호 배지를 달고 있으면 뭐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세월호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해결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해결된 게 없다라는 건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건데 근데
대체로 이 세월호의 가짜뉴스들이 여기에서 만드는 게 결국은 자식 팔아 장사하는 것처럼 더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라는 이런 자체가 사실은 가짜뉴스로 상당히 많이 이제 나왔고 그것들이 예, 되게 마음을 아프게 하셨죠. 예. 근데 그건데 아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해결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예. 그 연민이잖아요. 사람 인간다움. 그 세월호는 뭐 사건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근데 저는 참 기분이 참 저 같은 게 뭐냐면 이런 일들이 특히 우리 영남 지방이 심해요. 딴 지방에는 그래도 이런 신분들이 뭐 그렇죠.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9.11 일어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질질 울고 앉았냐고 한번 캐보라고 가고 싶습니다. 예, 아니, 여기에서 약간 주제는 벗어나지만 사실은 이제 이 관점에서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트라우마에 대한 대처가 너무 좀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이 국민적 전체가 우울감을 빠져 있는데 어떻게 치유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치유가 전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트라우마를 대처하는 능력들이 많이 이제 떨어졌죠. 근데 사실 이 세월호 이후에 트라우마 대책하는 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뭐 크게 굵직굵직하게 4.3, 뭐 5.18 내지는 뭐 우리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했던 그런 뭐 대구 같은 경우 가스가 폭발하고 지하철이 했던 그런 모든 트라우마의 핵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 인간이 가지는 사실 뭐가 있냐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미안함과 죄책감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월호 어머니, 아버님들이 결국은 내 자식이 같이 살았을 때 내가 정말 사랑했지만 내가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스스로의 그런 미안함과 자책감이 진짜 심한데 그거를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사회자는 연민의 정의라고 말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고 치유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결국은 두 번 죽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어떠한 큰 고통을 당하면 네.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치유하려면 그 고통을 2번, 3번을 심리적으로 겪어야 되는 거죠. 그거 치유해주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없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지금 단적으로 이제 정신대 할머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진짜 이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진정어린 사과를 원하시는데도 끝까지 이제 돈으로 몰고 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가장 자극시키고 문제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도 좀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한 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 그걸 비하하는, 소녀상을 비하하는 얼마 전에 예, 일본에 뭐 그래픽 디자이너라는데 이름이 뭐 이남이 뭐 한국 이름이 이시야? 이남이라 하는 그 그래픽 디자이너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오구체지랄이야? 보통 이남이라고 발음. 그런데 이남이라고 발음하는. 네, 뭐 이남이든 그 그래픽 디자이너가 우리 소녀상을 비하해서 소녀상이 마치 몸을 파는 디자인 같냐 이렇게 비하를 하면서 했던 사진을 또 올려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죠. 이거 사실 한 1년 전에 올려놓은 건데 또 올린 거예요 지금. 네. 이런 거 저는 국가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월호 가짜뉴스가 그렇게 해서 퍼져 있는데 현재는 이번에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조금 10대 학생들이 조금 선동되면서 워마드라고 하는 이 페미니즘인 거에 대한 것을 가지면서 지금 가짜뉴스가 많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들거든요. 선동되었죠. 네.